계획경제체제를 수정하다. 독립 이후 인도는 40년 가까이 폐쇄적인 계획경제체제를 고집했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반감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컸고,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된 제국주의의 수탈론이라는 인도 자체가 엄청난 소비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냥 우리 식대로 살겠음.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 경제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던 인도였지만 10억 명의 거대한 빈곤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은 인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으니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자원은 쓸데없이 낭비되기 일쑤였고, 우물한 개구리로 갇혀 지내다 보니 개발 의지와 경쟁의 욕구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성장 속도가 거북이 걸음질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아, 놔.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공산국가들이 우르르 몰락하는 90년대 초에야 인도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 으아, 계획경제 이거 문제가 많았네. 이제부터라도 시장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개방경제로 나가야겠음. 그리하여 1991년 신경제정책이 추진된다. 정부, 앞으로 깐깐하게 따지지 않을 테니 사업하고 싶거든 마음껏 창업하라는. 공기업들도 이참에 대거 민영화시키고, 금융시장도 완전히 개방했으니 외국인들은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그 결과 인도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90년대에만 연평균 6에서 7%씩 성장했음. 외국인 투자는 매년 50% 성장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다. 에휴, 진작에 이렇게 할걸. 당시 인도 정부가 육성사업으로 키우려 했던 것은 IT 산업이었다. 정부, 우리가 돈이 있어? 제조업이 튼튼해? 그러니 제조업은 그냥 건너뛰고 곧바로 3차 산업부터 육성하겠음. 그리하여 인도는 공과대학만 무려 2천여 개를 세우면서 영화 새 얼간이에 나오듯이 매년 40만 명의 IT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마침 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IT 특수가 일어났으니 덕분에 인도의 IT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졸지에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물론 대부분 하청이긴 하다. MSN 메신저의 개발자가 바로 인도계라는, 역시 영어를 잘하고 볼 일이다. 차별제도를 없애다. 세포의 항쟁 이후 영국은 의도적으로 서구의 근대화 이식을 포기했던 탓에 인도는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봉건주의 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신분차별과 여성차별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인도는 건국 이래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하고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은 쉽사리 바뀌지 않아서 인구의 7할을 차지하는 시골에 가면 여전히 하리잔으로 불리는 불가촉 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가령 이들은 새 옷을 입어도, 새 신을 신어도, 자전거를 타도, 우산을 써도, 마을 공용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고개를 든 채 길을 걸어도 이들은 욕을 듣고
매를 맞기 일수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오늘날의 모습이다. 불평등은 하리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날 인도 여성들의 인권은 여전히 봉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통계에 따르면 무려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한다. 특히 시골의 경우가 심한데 여성들은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필요로 하고 여성에게는 재산의 상속권이 전혀 없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에게는 재혼이 금지되고 심지어 남편을 따라 죽는 사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을 정도다. 따라 죽는 건지 따라 죽게 강제하는 건지. 이러니 지참금이 없는 아버지들은 여아를 낙태하고 짝이 없는 남자들은 당연히 강간 범죄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전히 여성들 중 절반은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들은 인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인도에서 호날두 메시로 태어나면 뭐해? 하수구 청소하러 다녀야 하는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입학이나 취업 시 일정 비율을 하리잔에 배정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어서 최근에는 불가촉 천민 출신의 엔지니어, 의사, 장관 등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반발도 적지 않았다. 안 와. 하리잔은 인도 인구의 17%인데 왜 쿼터는 28%씩이나 주는 거임?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빈부격차는 높은데 통계 수치는 양호하다. 흔히 카스트 제도가 만연한 인도를 생각할 때 빈부격차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지니 개수를 보면 의외의 수치에 놀란다. 인도의 빈부격차는 미국은 물론 영국보다도 더 양호하다고 나온다. 심지어 일본과 비슷할 정도다. 응?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두가 그렇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니 개수를 보여준다.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노데이터 북한쟁. 인도는 토지개혁에 실패해서 지주가 땅을 독차지하지 않았나? 하지만 인도는 9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체제로 경제를 움직였던 나라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이나 정주영과 같은 뛰어난 실업가이자 거대 자본가 육성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그만큼 부의 쏠림이 덜한 상태이고 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장경제와 개방화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 경제 발전 단계에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지니 개수가 낮게 나온다. 비유를 하자면 현재 인도는 대한민국의 70년대 초반 수준이다.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도의 빈부격차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이지. 앞으로 추이를 보면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지니 개수가 낮았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지니 개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실 그런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농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촌에서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정이 무려 60%,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가정이 76%에 이를 정도다. 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다 버려?
어디겠어. 밖에 화장실이나 공공 화장실이나 혹은 내추럴 토일렛이지. 도시 내부에서도 빈부격차는 상당해서 뭄바이 아파트 임대료는 세계에서 무려 6번째로 높지만 그런 뭄바이에서 매년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통근 열차를 공짜로 타다가 떨어져 숨지고 있다. 다만 인도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 채워야 할 게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한창 쑥쑥 자라날 시기이고 아직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미 인도의 경제 규모는 세계 7위.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중국, 미국에 이어 무려 세계 3위다. 헐! 우리가 인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래에 괜히 인도 사이다가 나오는 게 아니다.